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계엄 당일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의원들에게 혼선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내란에 협력했다는 게 체포 이유입니다. 추 의원은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하필 그 날짜가 계엄 딱 1년 되는 12월 3일 직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민의힘 당 전체가 이 계엄, 내란 혐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느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180명 가운데 172명이 찬성했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0여일 만입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이 내란 행위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특권을 포기하겠다면서도 반발했습니다.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이미 불체포 포기하고 상당하게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본회의장 안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앞 본회의장 바깥에선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107명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지금 우리가 추경호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다음 달 2일 전후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고 다음 날인 3일 새벽쯤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 구속 여부가 비상계엄 1년쯤 결정되는 겁니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거론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이 구속될 경우 민주당이 국민의힘 해산을 추진할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 계엄 1년을 맞아 사과를 할 거냐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마자 내란 정당 해산을 꺼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세력과 결별하지 못했다며 정당 해산을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몰이가 본격화했다는 시각입니다. 인용되면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갈 것이고 영장이 기각된다면 사법부마저도 내란 세력이라고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러나 계엄 사과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적어도 계엄을 1주년을 계기로 해서 당 차원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 점에 대해 당대표에게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5번을 하면 어떻고 100번을 하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진심이, 진정성이 국민께 가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도부는 내란몰이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소극적이지만 초재선들은 지도부가 안 하면 대신하겠다는 기류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또 시기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저희가 고민할 지점들이 많이 있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 결국 원내 지도부는 107명 전체 의원들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걸 고심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사실 부끄러운 일인 거죠.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안희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왔습니다. 정말 추경호 의원, 그러니까 전 원내대표가 구속이 되면 국민의힘이 해산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정당 해산 심판 사실 제도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데요. 이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우려합니다.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민주당 압박으로 정부가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거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에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의힘은 해산됩니다. 실제 이런 절차로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호 의원 구속하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하고 무슨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는 계엄의 책임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한정됐다면요. 이제는 국민의힘까지 함께 엮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엄은 대통령 혼자 터뜨린 거고 당은 아무것도 몰랐고 실제 가담한 것도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을 유지하려고 국회의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인정이 되면 당도 윤석열 정부의 내란에 가담한 게 된다는 게 특검과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추경호 의원이 구속이 되더라도 뭐 1심 판결도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구속만으로도 이게 정당 해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은 이 정당 해산 여부를 여론이 좌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상 정당 해산 요건을 보시면요. 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렇잖아도 계엄 1주년 맞춰서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지는 데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평소 같으면 기각인데 계엄 1년 여론이 무서워서 판사가 발부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란 프레임이 굳어져서 헌재가 여론에 휩쓸릴 거라고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좀 궁금한데요, 정말로? 네. 법조계에서는 정말 국민의힘이 해산될 수 있다고 봅니까? 네, 제가 전직 헌법재판관 포함해서 법조계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국민의힘이 해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때와는 다르다는 건데요. 추 전 원내대표가 혹여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의원 한 명이지 당 전체가 한 건 아닌데다가 계엄을 주도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현재로서는 해산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겁니다. 이 정당 해산까지 가려면 정강의 공산주의 같은 반헌법적 강령이 있고 그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었고요. 영장 심사 결과도 이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일 뿐인데다가 헌재 판결이 여론에 영향을 받을 거라는 것도 편견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추 의원 영장 기각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사과 문제로 시끌시끌한데요. 윤 전 대통령과 당을 분리할 수 있게 돼서 한결 편안해지고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반격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운명의 한 주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한희 기자, 손인혜 기자였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장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죠. 정부는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지은 기자 보도입니다. 정부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해 징계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 퇴정한 행동 자체가 전례가 없는 데다 사법 예의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검사들이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퇴정하는 문화가 생기면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재판 도중 검사가 퇴정한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집단이 나간 건 없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이나 대검 예규상 퇴정을 징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검사징계법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징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검찰 조직의 기각 문제라며 이를 위해선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검찰 지지는 이루어지실 걸로 보시나요? 드린 말씀이 없죠. 대통령실 역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기강을 흩뜨리는 행위를 한 사람에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 이후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때 검사들은 왜 판사 기피 신청을 했고 왜 항의를 하면서 퇴정까지 했는지요. 그날 그 재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 신청한 증인은 모두 64명.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박상용 검사, 설주한 변호사 등 이른바 연어술 파티 동석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이 포함됐습니다. 교도관 증인도 42명을 신청했는데 이 전 부지사가 술파티 시기로 지목한 시기 검찰에 왔던 교도관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 중 총 6명을 받아줬고 위증 혐의와 관련해선 쌍방울 직원 1명만 받아줬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교도관과 재소자는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증인만 채택한 불공평한 소송 지위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5일 안에 진행돼야 하는 만큼 검찰 측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수원지검은 재판부 기피 신청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 모욕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를 두고 법사위에선 어제 밤 늦게까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법 관련 이슈를 두고 여야 법사위원들 싸움에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까지 가세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국회 법사위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 의원들은 맹폭했습니다. 대통령이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린 건 재판 개입이라는 겁니다. 증인 채택을 하나도 안 해주는데 검찰이 무슨 재판을 합니까? 근데 항명이라고요? 이 사람들 가만두냐고요? 감찰하라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섭니까 이거를? 우리 보수 대통령이 그랬으면 탄핵하겠다고 아마 틀림없이 나왔을 거예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맞섰습니다. 본인의 공범에 대해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검사들이 퇴정한 것까지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감찰 지시해라. 소송 지휘에 관련돼 갖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또 퇴장까지 바로 해버렸기 때문에 좀 약간 과도한 게 아니었나. 범죄자 공방, 독재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요새 제메주엘라가 유행어랍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경원 의원 본인이 바로 범죄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핏하면 독재 하루 종일 독재라고 하는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독재, 김건희 독재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꿀을 빨았습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에 반발했습니다. 저희들은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행정권이 통째로 이제 외부의 권력기관에서 다수 개입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사법부 독립을 우리가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한 패스트트랙 재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땐 국민의힘이 비판했었죠. 이번엔 민주당이 반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항소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옛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6명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오늘이 항소 마감 날짜였지만 서울 남부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죄가 가볍지 않고 검찰 구형에 못 미친 형량이 아쉽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는 아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6명은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주 1심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1,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이배 의원 감금과 국회 회의실 점거 등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재! 하도! 독재! 하도! 원천! 무효! 원천! 무효! 하지만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전원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내려 의원직 상실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개별 의원마다 생각이 달라 아직 의논 중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처럼 검사들이 입장을 내는지 사퇴도 불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구형은 내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장 차출론, 당대표 출마 선도 나오고 있죠. 오늘은 정청래 대표 측근이 견제에 나서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정에만 집중하라고요. 자세한 내용 이해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경태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선거 출마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 질문에 국정에 전념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현재 뛰고 계신 서울시장 후보들만으로도 충분히 승산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다른 선거를 생각할 여지는 없으실 거라 보고요. 또 다른 정 대표 측 의원은 당에서 총의를 모아 출마판을 깔아줘야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면에 당 내부에선 정청래 대표 비판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 순방기간 추진한 1인 1표 논란을 정청래의 저주에 비유했습니다. 대통령 외국 가시면은 꼭 정청래 대표가 그런 일이 나오니까 진짜 과거에 손학규의 저주처럼 정청래의 저주가 있는 것 아닌가. 김 총리는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광주에 이어 오늘은 충북 화장품 공장을 찾았습니다. 총리로서 민생 행보를 부각하는 것이란 해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이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가 마치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탓이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인데요. 어제 경제부총리에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또 이 서학개미의 투자를 고환율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쿨하다고 생각하고 유행처럼 한다고요. 정부가 개인 탓으로 돌린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여인성 기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쏠림을 지목했습니다. 지금 1,500원 가는 거가 한미 금리차 때문도 아니고 내국인에 의해서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한방향 쏠림 현상,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산되는 AI 거품론까지 언급하며 젊은 서학개미들의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우려했습니다. 제가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답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유행처럼 막 커지는 게 지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국민 노후자산 희생이 아니라 보호하고자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의 발언을 두고 고환율 책임을 투자자에게 돌린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가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거는 이제 면피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환율, 집값 불안을 우려한 한국은행은 오늘 열린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4번 연속 2.5%로 동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이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경제부총리 발언이 온라인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야당은 유치한 발상이라며 집도 못 사게 하더니 해외 주식도 못 사게 한다 반발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뒤늦게 신화에 나섰습니다. 오은성 기자입니다. 고윤철 경제부총리가 환율 안정 방안으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하자 야당은 환율 급등이란 정책 실패를 서학개미 탓으로 돌린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해서 돈 좀 벌겠다고 하면 그것도 페널티 주겠다 그러고. 정책 실패를 외화 획득의 역군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아주 잘못된 일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부동산도 막아놓고 해외 주식 양도세까지 강화하면 뭘 해야 하는 거냐, 세금을 거두면 환율이 잡히냐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하루가 지난 뒤에야 뒤늦게 자료를 내고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사령탑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익은 내용을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날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경솔한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정치인 체포 의혹의 핵심 인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뭐라고 했는지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누군가에게 체포 대상자를 듣고 받아 적었다고 증언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그런데 체포 명단이라고 언급한 건 언어 습관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입에 밴 말이 있습니다. 체포, 검거, 그런 거 입에 배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 체포 대상자, 체포 명단 그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체포 대상 출처는 밝히길 거부하면서 자신의 언어 습관만 탓한 겁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냐는 질문에도 당연한 말이라면서 정작 증언은 거부했습니다. 여기는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그때 방송을 통해서 보고 많이 당황한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뭐 당연한 말씀을 물어보시는데요. 뭐 증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법정에선 한 방청객이 윤 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다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행동 같은 것도 다 정숙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나가면서는 좀 법정의 정숙과 이런 경건함을 유지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에 이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자, 이 최상병 사건 외압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이 돼서 출국을 했었죠. 그 임명, 최상병 특검은 범인 도피로 규정을 했습니다. 내일로 활동을 마치는 최상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인 이종섭 전 장관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중대한 범행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가 자신에게까지 올까 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켰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사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어디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의 소통 뒤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도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여부 확인 없이 인사검증을 통과시켰고 법무부는 공수처 반대에도 출국 금지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 조태용,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요즘 정부 여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국민의힘 토론회, 그러니까 친정을 찾았습니다. 우군의 힘을 얻은 듯 여권을 향한 작심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이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까지 만들며 자신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을 두고 정치 공세라고 반박한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문제가 없고 정치적인 주장만 난무합니다. 국민들을 판단력이 부족한 대상으로 치부하지 않으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서울시 정비사업의 병목 현상을 주장한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절차를 구청으로 내려보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또 서울시장을 출마하겠다는 분들의 말씀이십니다. 서울시는 오늘도 주택공급 규제 철폐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비사업이 좌초된 지역에서 주택을 지을 때 필요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인데 서울 성동구 마장동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곳이고는 너무 낙후가 돼 있어요. 벌써 아파트가 젖어도 몇 번이 젖었을 텐데 못 짓고 있잖아요. 재개발 안 하고는 발전이 있겠냐고. 오 시장은 11호 대책의 부작용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서울시 공급 대책에 정부가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며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체포 요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노 전 의원이 어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 범여권이 역공에 나섰습니다. 한 전 대표도 반격에 나서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범여권은 일제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국회에 출석해 체포를 주장한 게 틀렸단 겁니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이례적으로 5분 넘게 압박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 메시지도 있고. 박용진 전 의원은 노 전 의원을 2번 죽이고 민주당을 조롱하고 국회를 능멸한 한 전 장관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도 노 전 의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곧바로 맞받았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건 녹음 파일 수집 절차이지 돈봉투 사건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란 겁니다. 민주당과 조 대표를 향해 돈을 받지 않은 것처럼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게 안타깝다고 받아쳤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책임진단 말을 기대한 자신이 바보라며 한 전 대표를 비꼬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정청래 대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고소장을 그제 접수받아 어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옮겨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소를 한 여성은 장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 모처에서 열린 모임 중에 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고소장에 적힌 혐의는 준강제추행으로 상대방이 술이나 약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장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금 조사 받으러 오라는 사실도 없고 고소를 한지도 기사로 봤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당일의 추행 자체는 없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장 의원이 가진 자료나 의견이 있는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장 의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16개월 여아가 학대를 받다 사망한 사건 충격적이었죠. 경찰이 긴급 체포한 아기 엄마와 의붓아빠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이 부부, 아기가 숨진 그 당일에 저희 취재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태연히 행동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찍혀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감싼 젊은 남녀가 법원을 나섭니다. 혐의 인정하셨나요? 신고는 왜 하셨습니까? 16개월 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와 30대 의붓아빠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참고인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아기 상태를 목격한 참고인이 아기가 너무 말라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진술한 겁니다. 당시 아기 상태를 촬영한 사진도 확보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딸이 사망한 날에도 언론사 취재진에게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딸이 전날 구급차에 실려갔는데도 구급차가 원래 많이 온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구급차도 무슨 작성이 없어요? 여기 구급차 많이 와요. 여기 앞집도 막 많이 오고. 많이 와요.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의붓아빠도
딸이 실려갔는데도 자신은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밤더 된 거죠. 경찰은 부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구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청주의 한 50대 여성이 한 달 넘게 실종 상태, 종족을 감췄습니다. 이 경찰은 어제 호수에 버려진 이 여성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이 안에도 여성은 없었습니다. 이 경찰은 전 남자친구가 이 차량을 호수에 버린 건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 실종 여성 어디에 있는 걸까요? 김대욱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밤, 전조등을 켠 SUV 한 대가 호수로 내려갑니다. 잠시 뒤 불빛이 꺼지고 남성 한 명이 올라오더니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지난달 14일 실종된 50대 여성 A씨의 전 연인인 김모 씨입니다. SUV는 A씨가 실종 당시 타고 있던 거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는데 수사망이 좁혀오자 숨겨놨던 차량을 몰래 버린 겁니다. 차량 번호판을 바꾸며 추적을 피하려고도 했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에 계속 차를 찾는 게 관건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거래처에 그걸 은닉해놓고 있었고. 폭행치사 혐의로 김 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차를 충주호에 버렸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차량을 인양했습니다. 경찰은 차 내부에서 A씨와 관련한 DNA를 확보하고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크레인이 와서 차 빼고 조수석 쪽에서 혈흔이 나왔는데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버린 것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차량을 숨기고 호수에 버린 이유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A씨 행방을 찾기 위한 집중 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닷새 넘게 찾지 못했던 실종자가 이렇게 찾아지기도 합니다. 이 길거리 유튜브를 보던 시청자가 생방송에 찍힌 실종자를 보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접수된 안내 문자, 그 사람 딱인 것 같다고요? 권경무 기자입니다. 늦은 밤 거리를 다니며 라이브 방송을 하는 유튜버. 영상 속에 파란색 외투를 입은 중년 남성이 배회하며 혼잣말을 합니다. 유튜버가 다가가 이름과 나이를 묻자 대학생이라고 답합니다. 대학생인데. 대학생이시라고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23살. 그런데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난 뒤 얼마 안 돼 라이브 방송 댓글창에 누군가 댓글을 남깁니다. 제발 거 있다고요? 파란색 점퍼 강조색 운동화 딱인데? 댓글에 올라온 내용은 실종자 안내 문자. 이날 광주 일대 시민들에게 발송된 건데 방금 전 나온 중년 남성과 연령대와 인상차기가 일치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구조민 김 네네네.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가요? 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튜버가 계속 위치를 알려준 덕분에 경찰이 출동해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실종된 지 엿새째였습니다. 한 분께서 이제 제보를 하시는 거예요. 실종자 문자였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위치를 말씀해 드리고 나서 시민의 눈썰미 덕분에 실종자가 가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옆에서 쌩쌩 달려서 깜짝 놀랄 때 있는데요. 그나마 시속 25km 속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 시속 25km도 엄청 빠른데 시속 50km까지 더 쌩쌩 달리겠다며 그 제한 속도마저 푸는 불법 개조법이 온라인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를 빠르게 지나가는 전기 자전거. 속도계로 재봤더니 시속 34km였습니다. 현행법상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은 시속 25km보다 빠르게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속도가 가능한 건 온라인상의 속도 제한 해제 방법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20초 만에 전기 자전거에 걸린 속도 제한을 풀고 시속 50km로 달리는 영상도 있습니다. 전기 이동 장치의 관리자 모드에 접속해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인데 시동키와 조명 버튼을 몇 번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보니 이용자들도 개조 유혹을 받습니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그 줄 오토바이죠. 그거 못 들어가야 되기. 밤에 저녁에 살 때 제 손님 그거 막 발려버리잖아요.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개조가 너무 손쉬운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업체에서도 이 점을 이제 인지를 했으면은 그에 맞는 좀 대책 마련이 어느 정도는 좀 시급한 편이라고. 불법 개조가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배달을 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한국인들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배달하는 실태 보도해 드렸는데요. 도대체 그 많은 한국인 명의는 어디에서 구한 걸까? 심층 취재 추적팀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음지에선 공고한 불법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일하는 건지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선생님 저 말씀 여쭈려고 하는데 선생님 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아이들 도망갔어. 혹시 외국 분이신가요? 한국 사람이요. 한국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말씀을 잘 좀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업계 사람들의 말이 공고한 구조를 짐작케 합니다. 수익을 떼어주는 조건으로 명의를 사신 거예요? 명의를 빌려줄 테니까 한 달에 뭐 30만 원 줄 수 있냐, 아니면 그 사람 일하는 거에 소득 뭐 5%나 10% 달라. 한국인 거 아이디 빌려주는 조건으로 지사에서 외국인에게 9만 원 받고 한 달에 9만 원을 받고 그리고 한 건에 200원씩을 차감을 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름 빌려준 사람도, 도용한 명의로 외국인 배달시키는 업자도, 이들 덕에 배달기사로 일하는 외국인도 모두 돈 버는 구조란 겁니다. 베트남에서 하루 종일 배달해도 한국 돈으로 2만 원 벌거든요. 여기 와서 얘네가 하루에 30만 원씩 이렇게 버니까 한 5년만 일하고 가도 거기서 부자인 거예요. 퇴사한 사람 명의를 무단으로 외국인에게 줬다며 소송이 벌어진 곳도 있습니다. 1년 정도 선생님 명의로 소득이 계속 잡혔었던 거네요. 작년에 그만둔 게 22년 5월 달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단 1초도 일한 적이 없어요. 삭제를 안 하고 이걸로 그냥 명의를 막 몰래 만들어서 외국인들 태우고. 해당 업체를 찾아갔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허술한 본인 인증도 문제라고 합니다.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주시면 제가 1분 안에 보여드릴 수 있어요. 휴대전화 몇 번 두드리니 기자가 명의 도용 배달 기사가 됩니다. 제가 갑자기 그냥 라이더가 된 거네요. 네, 라이더. 축하드립니다. 그럼 제가 갑자기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 된 거예요? 네. 몇 분 안 걸렸죠? 네. 끝났어요. 일하시면 돼요. 허술한 인증 절차를 확인했을 뿐 실제 배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고해도 뭐 그냥 모든 증거를 다 가져오라 그래요. 모든 증거를 신고한 사람이 다 달라 그래요. 도용이 돈이 되는 이 구조. 뿌리 뽑아야 할 주체가 누구일까요? 저희는 경찰처럼 바로 이렇게 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놓고 이게 순차적으로 처리하면 되거든요. 심층 취재 추적 송채은입니다. 이제 우리도 7대 우주 강국에 당당하게 진입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새벽 4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가슴 벅찼던 성공의 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5, 4, 3, 2, 엔진 점화. 새벽 1시 13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갑니다. 관계자들이 있는 관제센터와 시민들이 모인 전망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전에는 낮에 봐서 잘 안 보였는데 지금은 밤에 보니까 확실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우주로 가서 안전하게 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센서 문제로 발사 시각이 당초 계획보다 18분 늦어졌지만 이후 임무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1, 2단 분리와 페어링 분리를 성공적으로 마친 누리호는 고도 600km 궤도에 안착해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분리를 시작했습니다. 무사히 궤도에 올라 교신까지 성공하며 누리호 4차 발사는 공식 성공했습니다.
큐브 위성 12기도 모두 목표 궤도에 안착했고 오늘 정오까지 총 5기가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각 위성들은 우주 쓰레기 자율 폐기와 정밀 우주 위성항법 실험, 우주 재양 연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무에는 제작과 발사를 총괄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주탑재 위성을 개발한 카이, 발사대 시스템을 구축한 HD 현대중공업 등 총 300여 개 국내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독자 기술로 위성을 자력 발사할 수 있는 7대 우주 강국의 지위를 민간 주도로 다시 확고히 한 겁니다.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주청은 2027년까지 5, 6차 발사를 마친 후 2028년부터는 누리호를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쏘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킹범들 무려 445억 원을 빼내갔는데요. 이런 대형 사고였지만 8시간이 지나고서야 해킹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렸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두나무가 운용하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오늘 낮 12시 33분쯤 올린 공지글입니다. 오늘 오전 4시 42분쯤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일부가 알 수 없는 외부 지갑 주소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해킹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445억 원입니다. 업비트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 11월 58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유출된 이후 정확히 6년 만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안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래되는 그 과정 자체는 블록체인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인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만족하면 걔도 당연히 뚫린다고. 대응 방식도 논란입니다. 오늘은 두나무가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과 합병을 공식화한 날이었는데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사고 발생 8시간 뒤에야 해킹 사실을 알린 겁니다. 당혹스럽지. 이게 갑자기 공지 띡 올라오고 입출구 막힌다. 전 실망을 좀 했죠. 업비트 측은 업비트 보유 자산으로 피해 금액 전액을 보전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과 정확한 원인과 규모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쪽은 아파트와 카페, 상점이 번화한데 이 다른 한쪽은 집 한 채 마음대로 짓기가 어려운데요. 이 집 한 채 짓기 어려운 주민들이 억울하다며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무슨 사정이고 결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최다희 기자입니다. 한강 팔당호를 가로지르는 양수대교. 다리 기준 서쪽은 남양주 조안면, 동쪽은 양평군 양수리입니다. 양수리엔 병원과 식당 등 편의시설과 아파트가 들어선 반면 남양주엔 개발 안 된 벌판뿐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5년 팔당댐 상류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양평군 양수리는 면소재지라는 이유로 개발 제한 구역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50년 넘게 개발 제한에 묶인 조안면 주민들은 단독주택을 짓는 것도 어렵고 음식점이나 카페도 마음대로 열 수 없습니다. 약국이나 병원도 없어서 강 건너 양수리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 약국도 하나 없고 의원도 하나 없고 수월 병원에 가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남양주시 측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냈는데 헌재는 적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경보존 요구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보존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오늘 헌재 결정으로 남양주 주민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게 답답하네요.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병원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갔는데 그 약이 없어서 이 약국 저 약국 헤맸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 정부가 필수 의약품의 경우 딱 그 약이 아니더라도 이 성분이 같으면 처방할 수 있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편리해질 것 같긴 한데 의사들 반발이 거셉니다. 위험할 수 있다고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등 수요가 몰리는 약은 품귀 현상이 빚어집니다.
타이레놀 현타액 같은 경우 아이들 해열제잖아요. 갑자기 도매상에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 정부가 이런 수급불안 약의 경우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특정 약이 없더라도 약사가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당연히 편하겠죠. 국민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권을 또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끼면 저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소비자가 그냥 정확히 알 수 있는 이름으로 고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단체는 환자 안전을 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분이 같다고 동일한 약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현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효가 50%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게 동일한 약이라고 주장한다는.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약사가 아닌 의사의 처방을 신뢰한다며 국민의 선택에 맡기자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80에서 125% 수준의 약효 차이를 동등한 약으로 보는 건 세계적 기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들이 환자의 안전이나 공익이 아니라 직역의 사익 추구로 의심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시뻘건 화마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있는 이곳, 홍콩 공공주택 단지입니다. 홍콩 역사상 최악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55명, 실종자는 약 300명에 달하는데요. 사상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고층 아파트 옥상 위로 시뻘건 화염이 용암처럼 솟구칩니다. 거센 불길에 아파트 잔해가 드러날 정도로 탔지만 불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건물을 향해 물대포를 뿌려보지만 불기둥이 된 아파트 앞에선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2시 51분쯤인데 3시간 반 만에 최고 단계인 5급 경보로 상향됐습니다. 현재까지 소방관을 포함한 최소 55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 76명 중 43명은 중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당국은 아파트 내부에 갇힌 걸로 추정되는 실종 주민이 279명이라고 밝혀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1983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32층 높이 건물 8개 동으로 이뤄졌는데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탓에 8개 중 7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화재 발생 하루가 지난 현재 검게 그을린 아파트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4개 동의 진화 작업을 마쳤고 현재 3개 동 상층부에 불길을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or the fire, we expect our operation will last at least to the evening. 이번 화재는 44명이 사망한 1962년 홍콩 삼수이포 화재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참사로 알려진 가운데 홍콩 당국은 건설 리모델링 관계자 등 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모든 걸 초토화시킨 홍콩 화재의 원인은 어이없게도 무심코 버려진 담배꽁초였습니다. 그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불이 대나무 구조물을 따라 번졌고 마침 불어온 바닷바람이 불을 키웠습니다. 주민들은 망연자실, 말을 잃었습니다. 이어서 이현지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아파트를 집어삼킵니다. 60대 남성은 불타는 집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就話天台嗰度火燭，跟住好快就蔓延開去，開頭就一座啫，即係我估唔到係即係咁快時間可以迅速蔓延到咁多座。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주변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생존자들은 막막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心情都唔知啦，見步行步啦。依家諗下今晚喺邊度瞓覺啦，因為應該都翻唔到屋企㗎啦。現在心情想死的心情都有啊，看到這樣也幫不了手，有什麼辦法呢？ 잔해 속에서 시신들이 발견되자 현장 분위기는 더욱 처참해집니다. 가까스로 피신한 아파트 주민 약 900명은 임시 대피소에서 밤을 지샜고 홍콩 정부는 3,400여 개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교민들도 슬픔을 공유하겠다며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30여 년이 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큰 화재, 특히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는 처음이거든요. 상당히 충격도 많이 받았고. 이번 화재는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인재로 파악됩니다. 건물 공사 인력들이 벌인 담배꽁초 불씨가 건물 외곽을 둘러싼 대나무 구조물과 안전망을 타고 올라간 겁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와 근처 바다에서 불어온 강풍 때문에 헬기 동원이 어려웠고 상층부 온도가 높아 진화 인력 접근이 힘들어 초기 진압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미국 백악관 코앞에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주 방위군 2명이 괴한의 총격을 받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다른 곳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테러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자, 총격범은 체포가 됐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버스 정류장의 유리벽이 모두 깨졌고 그 뒤편에선 총상을 입은 주 방위군이 긴급 처치를 받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페러거트 광장 앞에서 순찰 중이던 주 방위군 2명이 괴한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사고 지점은 백악관에서 북쪽으로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수십 대의 응급구조 차량과 경찰차가 몰리면서 백악관 인근 도로는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올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범죄율을 낮추겠다며 배치한 인력인데 2명 모두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The suspect came around the corner. He immediately started firing a firearm at the 2 National Guard members. 현장에서 체포된 총격범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워싱턴 DC 거리 곳곳에는 중무장한 경찰과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I feel like that's a big shock to them that you've got such a gruesome event that happened right in the middle of DC. 백악관을 비우고 플로리다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던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에서 영상 메시지를 내고 용의자가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1년 미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suspect in custody is a foreigner who entered our country from Afghanistan, a hellhole on earth. This heinous assault was an act of evil, an act of hatred, and an act of terror. 그러면서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 500명 추가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CNN은 미 연방수사국 FBI가 이민자 출신 급진주의자들의 미 본토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대만 문제로 시작된 시진핑 주석과 나카이치 총리 이 정상 간의 갈등, 이제 중일 양국 국민들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 일본인들의 반중 감정이 심상치가 않다는데요.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양국 시민들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1930년 대만섬, 총칼을 든 일본군이 대만 고산지대 원주민을 무차별 공격합니다. 섬 원주민들도 일본군에 맞서 싸웁니다. 대만 고산지대 원주민 시디그족의 일본 저항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 다음 달 13년 만에 재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중일 갈등으로 반일 감정이 높아진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차의 무차별 포사격과 공병부대의 진격 장면을 담은 대만섬 상륙작전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며 대만과 일본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대만 문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2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내 반일 감정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중국인들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 대한 반감을 넘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他如果还是希望战争的话，我们中国这边也是坚决会回应他。 온라인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사용하는 의전 차량 번호 3777마저 중국을 자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일 전쟁의 발단이 된 1937년 7월 7일에 발생한 루거우 차오 사건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对待敌人就得应该毫无留情，就像严冬一样，他才能够接受教训。 중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반일 여론까지 맞물리면서 현지에선 중일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言える範囲で、答弁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が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을 촉발했지만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중국에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율 70%를 넘으며 일본인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支持率が 70% とかっていう日本人みんな思ってるよ。どう思ってる？グッド。やっぱりちゃんとはっきりものを言うというところではないですかね。経済的な影響とかちょっとそういう懸念とかはないですか？それは全然思ってないですね。 현지인들은 할 말을 한 것일 뿐 오히려 중국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勘違いにとってるようなニュアンスでしか私は中国の方たちがあーって言ってる方がいやいやちょっと冷静になってよっていう感じで捉えてました。 하지만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일본 도쿄 대표 관광지 아사쿠사에선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減るっていうことにつながるとこの周辺の方々は大打撃です。 아사히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 주변에서 불필요한 발언이었다고 인정하는 반응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上がちゃんと話し合えない無能なだけなんじゃないですかね。 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지지율로 인해 비판이 위축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오늘 밤 눈비가 잦아들고 나면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는데요. 서울 체감 영하 4도까지 내려갑니다. 오늘까지는 평년과 비슷한 날씨였지만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도 가까이 떨어지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 파주 영하 5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서울 영하 4도, 파주 영하 8도로 더 낮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빙판길과 살얼음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바람이 잦아들지만 서울 7도로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주말에는 중북부에 비가 오겠고요. 12월로 접어드는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데이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